안녕하세요. 11월 17일 자정이 넘어서 전일에 있었던 시장에서 있었던 쿠길재지의 모습 그리고 그래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14일에 포항에서의 그래핀 스퀘어가 대량 생산의 설비 라인 증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사 공정의 대량 생산, 비전사 공정의 해외 투자 유치,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의 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냐? 잠시 14일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살펴를 보면요. 그래핀 스퀘어가 포항의 꿈의 신소재 그래핀 대량 생산을 위한 웨이퍼의 제조 라인을 구축했다. 첨단 신소재 기업인 그래핀 스퀘어가 경북 포항에 생산 라인을 갖추고 제품 공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래핀 스퀘어는 14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에서 그래핀 웨이퍼 생산 라인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원 육각형의 벌집 모양, 강철의 200배, 탄성이 뛰어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전사공정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flexibility, stretchability에 대한 이런 정량적인 그래핀, 전사공정에서 증착된 정량적인 데이터로는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 홍병희 교수가 2012년 창업한 그래핀 스퀘어이죠. 지난해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본사를 옮긴 이 회사는 이번 생산 라인 준공을 통해서 첨단 센서, 반도체 부품용의 20cm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연간 10만 장을 공급할 생산 능력을 이번 제조라인 구축에 갖췄다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기본 생산 라인 설비비 등 약 5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국내외 대기업 그리고 리스트 포스코 그룹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높일 예정에 있다. 앞으로 전기차, 자율자동차, 첨단 가전제품용의 그래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양산공장을 지을 계획이라 합니다. 홍병희 그래핀 스퀘어 대표는 포항 그래핀 웨이퍼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해서 본격적인 상용화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자이죠. 고길 그래핀이든 그래핀 스퀘어든 그래핀 랩이든 좋은 품질, 독보적인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저희는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전공자로서 그 교수들의 연구 업적을 먼저 살펴봅니다. 홍병희 교수는 화학과 출신이죠. 70년이면 개띠가 되겠죠. 69학번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 홍병희 교수의 연구 주제, 나노물질 합성이라든지 또는 CNT, 카본 나노 튜브, 그래핀의 화학기상 증착, 2차원 나노물질의 대면적의 합성, 자기조립 유기 나노물질, 제조 및 특성화, 전자수송 특성의 저온 측정, 이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또는 생물학 이런 부분은 순수과학이라고 이렇게 하죠. 공대 쪽을 우리는 응용 쪽, 어플리케이션 쪽이라고 하고요.
홍 교수의 이러한 페이퍼들을 최근을 보게 되면 지난 2020년에 논문을 하나 페이퍼를 보면 대장염에 대한 항염증 치료제로서의 그래핀 양자점 퀀텀 닷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페이퍼를 제출했고 2017년도에도 역시 그래핀 퀀텀 닷에 대한 이러한 센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에 사용할 수 있는 센서를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최근에 2개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논문들을 보게 되면 고효율의 유기팔광 다이오드, 또 전방향 신축성 플랫폼 등등을 논문을 좀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꿈의 소재, 대면적 그래핀에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연구 업적, 저항을 감소한다든지, 플렉서빌리티가 좋다든지, 스트레쳐빌리티 좋다든지, 또는 그래핀 반도체의 적용 가능성, 엔타이피 타입, 이런 부분, 디스플레이 용도 적용,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연구 성과 업적, 페이퍼, 논문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최근의 논문이든 페이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최근 5년 내에 대면적 그래핀, CVD 그래핀 기반으로 하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의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찾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또 댓글로 한번 주시겠고요. 논문 최근들을 제가 논문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홍 교수의 논문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핀과는 그렇게 큰 획기적인 이러한 부분, 화학기상 증착법 이런 부분의 논문들은 인용 횟수가 가장 많지만 그 외에 실질적인 그러한 그래핀의 연구 업적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의 논문이나 페이퍼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중남대의 이 윤순길 교수는 교수 전공 분야 자체가 신소재공학이죠. 옛날에는 이 신소재공학이 아니고 재료공학이라고 했어, 재료공학. 그래서 이분은 이 재료공학, 포항공대에서 석박사를 지내셨죠. 아니죠, 카이스트 쪽에서. 이분은 거략 35년 이상을 한우물을 훨씬 더 어플리케이션 신소재로서의 최적화된 연구를 수없는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을 했었던 이러한 이 최근의 리서치 연구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그래핀 기반의 업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리서치를 보면 Transfer Free High Quality Large Area Monolayer Graphene RON 100도씨 FAT-CVD라든지 보론 또는 니트로전, 질소 또는 보론 다프트 그래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든지 리튬 프리 세컨더리 배터리라든지 플렉서블 스트레쳐블 디바이스라든지 실질적인 그래핀 기반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또 보시게 되면은 국제과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대단히 그러한 부분들, 그래핀 기반의 정량적인 그러한 연구 논문, 특히 최근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쳐블 다중 그래핀 소자, 제조 방법, 이런 부분도 지난 2일 특허 등록이 됐고요. 그래핀 기반의 P-타입, 반도체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제조 방법, 이러한 부분도 특허 등록이 되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층의 그래핀 적층체 이런 부분 상당하게 실질적인 그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큰 차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고 기업 설명회에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비상장인 그래핀 스퀘어 또는 그래핀 웹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국일 제지의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을 보는 국일 제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는 각자의 판단을 저는 여러 차례 아주 당당하고 강한 어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의 비전사 방식의 이 티타늄 금속 기반의죠. 이 국일 그래핀의 독보적인 그러한 특허요 기술력이다라고 저는 하는 것에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한 이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고 공장 건설도 할 것이고 이러하면서 또는 각 학회에 이런 발표 등을 또 진행을 하면서 차별화를 이렇게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이번 11월 29일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잠시 홍병희 교수와 윤순길 교수의 전공 분야 또는 최근 페이퍼나 논문 등을 그러한 연구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잠시 전공자였던 사람으로 또 주식을 오래 투자했고 국일제지의 그래핀 초창기 지난 2019년 4월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부분으로 이렇게 차별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오늘 일봉상에서의 차트는 전형적인 W자 쌍바닥의 모습인데 이 부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죠. 강력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가 쉼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더군다나 재미있는 국일제지는 오늘 155만 8천 주의 거래량을 보였고 이 어리석은 그 JP모간 아이들은 하루 전날 사서 몽땅 파는 그러한 기염을 또 통했죠. 이 공매도 잔고 대차 이런 부분들에 정확하게 좀 이 수치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대단히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최근 500만 주에서 470만 주 정도로 30만 주를 공매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30만 주가 상환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상환을 하게 된다라면 장중에 매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중에 매수는 적습니다. 오히려 장중 매도가 더 많은 상황인데 공매도 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대차 물량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죠. 참 이 주식 공부를 대단히 이 똘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나 이런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는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 잔고가 428만 주 3.36%가 되는데 이것은 속빈 강정이에요. 전부 다 이 수치상으로는 주식을 빌려다 채우는 이 거품이죠. 실질적인 이 남아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차 잔고가 지금 1300, 1400만 주 바로 밑에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현재 오늘 또 공매도가 9만 1000주가 나왔었죠. 7거래일 동안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를 여전히 11월 9일부터 때만 하더라도 좋게 65만 주 이상의 공매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실질적인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 프로그램 매매를 모두 포함시킬지라도 수급적으로 그렇게 순매수가 되지를 않았어요. 공매도 수량이 더욱 많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오히려 물량이 좀 더 공매도가 더 많아야 되는데 공매도가 줄어들었죠. 바로 이 대차 쥐고 있는 물량으로 상환했다는 소리밖에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대차는 27,000주, 상환은 10만 주가 되었는데요. 27,000주는 누가 빌려주었고 누가 차입을 했는지를 또 조사를 해보면요. 외국인은 빌려둘 대여할 물량이 없습니다.
대여할 물량이 없다 보니까 26,400주 탈탈 털어서 내국인 증권에서 빌려와서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JP모건도 오늘 이와 같이 JP모건 창구로만 올 매도 17만 5천 주 하루 샀다 팔았다 하는 이 사람들이 이국 만류와 가지고 이것이 주식의 아주 투자의 정석인 양 우쭐대고 까부는 모습에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하루 주식 보유 시간이 1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17일 수능일이죠. 오전 10시에 개장을 할 텐데 오늘은 분명히 프로그램 매수로 적극 매수에 동참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 JP모건이 합세를 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프로그램 매도를 자행시켰죠.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지속적으로 10만 주대를 유지하면서 1시가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요이 땅 하면서 1시 11분은 13,000주, 1,000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매로 프로그램 매도를 쳐 내려지죠. 그래서 2,600원이 무너진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시간 외에서 2,600원을 회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2,600원의 2만 주의 거래량으로 2,600원 자존심을 좀 회복한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내일이면 오늘 또 이제 나스닥의 선물이 1%대 그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좀 쉬기도 해야 되겠고요. 9일 제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되어 있어서 오늘 매도한 JP모건 그리고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의 오늘 순매도가 얼마인고 그러면 신한금융은 순매도가 63,000주입니다. 내일은 일요일 창고 위주로 오늘 키움에서도 많이 매도를 했었고요. 이 세 증권 JP모건, 한국투자, 신한금융 이 세 창구는 분명 오른쪽에 매수 상위 랭크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주식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또 프로그램으로 사들여서 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가던 길 가는 상승 2,700원 돌파 유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모쪼록 11월 29일 그동안의 그러한 행보 내용들로 좋은 마케팅의 결과를 보여주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11월 17일 이른 12시 36분이네요. 0시 36분에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목요일 수능 젊은 학생들 수능 소신껏 찍는 것도 맞고 풀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받고 기원하고 또 학부모님들 역시 많은 기도 등을 할 터인데 자녀들 모두 잘 치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